갖고 있는 전차가 반 이상 운행이 안 된다든지, 그 유명한 K9 자주포를 갖고 있지만 30-40% 인력이 없다든지, 잠수함, 배, 전투기 다 마찬가지고 평균을 내서 200만 원입니다. 1, 2등병 때는 100만 원 선이고 병장이 되면은 200만 원 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 하사, 소위, 중위 이 친구들하고 봉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이 2년 넘게 일어났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이 없으니까 대위가 5분대기 소대장을 하질 않나, 원사가 중사가 해야 될 일을 하질 않나. 그래서 요즘 어떤 부대는 병력이 50%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는 특전사 부대들은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 있어요. 뒤로 빠져 있다는 그 이유로 한 달에 50시간밖에 시간의 수당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제가 사단장 시절에 하도 보급이 늦어서 군수사령관께서 부대에 방문하셨길래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슬리퍼가 하나에 3,000원짜리인데 그게 보급이 안 돼서 입에 물고 사진을 찍어서 군수사령관께 드리면서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침대맡에 좀 놓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수사령관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괘씸죄가 아니라 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보급품의 문제점을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기초와 기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모자부터 군복, 군화, 속옷까지 좀 더 나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급이 되고 보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단장을 하면서도 왜 직접 눈을 치웠느냐. 사단장이 나가면 여러 사람이 쫓아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관, 참모장도 나오고 주임원사도 나오고,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가면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인력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장이 그 시간에는 사단의 100년 대계를 계획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은 높은 사람도 허드렛 일을 해야 자기가 옛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높으신 분들도 가끔은 복도 청소를 좀 하셔서 복도 청소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얼마나 허리가 아프실지 빗자루는 좀 좋은 걸로 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완료가 되면 다음부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가 부대원들 처우 개선이나 생활하는 여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 잘 지키고 본인들도 안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세게 시킨다고 저한테 불평불만하는 부하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군인들, 초급 군인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뢰가 아주 두텁습니다. 제가 요즘도 군인들 만나보면 훌륭해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대위가 5분대기 소대장을 하질 않나, 원사가 중사가 해야 될 일을 하질 않나. 그래서 요즘 어떤 부대는 병력이 50%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봉급 예산은 책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밖에 없으면 이 나머지 5명 월급도 다 이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갖고 있는 전차가 반 이상 운행이 안 된다든지, 그 유명한 K9 자주포를 갖고 있지만 30-40% 인력이 없다든지, 잠수함, 배, 전투기 다 마찬가지고 이미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거 시급하게 고쳐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사들의 봉급을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도 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간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간부들의 월급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평균을 내서 200만 원입니다. 1, 2등병 때는 100만 원 선이고 병장이 되면은 200만 원 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 하사, 소위, 중위 이 친구들하고 봉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이 2년 넘게 일어났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 진작에
이거를 고쳐야죠. 봉급으로 못한다 그러면 뭐 수당으로 하든 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사기가 말이 아니죠. 직업군인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족수당을 지금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면 부인 50만 원, 애 하나당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애를 많이 낳으면 날수록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국방부에서 이번에 초급 간부 기본급을 6.6%인가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올려가지고는 안 되고 30%, 50%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기본급으로 그렇게 못 올려주면 수당으로라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당 문제만 보더라도 최전방, 거기는 시간의 수당을 200시간을 적용시켜줬어요. 그러면 대략 200시간이면 250에서 300만 원 사이가 더 받는 거예요, 한 달에. 그거보다 약간 후방은 10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군인들은 한 달에 40에서 50시간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특전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특전부대는 유사시에 적진에 들어가서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전사 부대들은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빠져 있어요. 뒤로 빠져 있다는 그 이유로 한 달에 50시간밖에 시간의 수당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우리 특전부대원들은 200시간을 받아야죠. 하나만 예를 들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방에 200시간, 100시간을 적용받을 때 병사들만 빠져요. 그러니까 초급간부,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만 대위들까지만 받기 때문에 소령보다 대위가 더 돈을 받는 경우도 또 생겨요. 이것도 다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비 이번에 지금 2.8%에서 3.5%로 GDP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탱크나 비행기 사지 말고 이런 수당 문제 좀 집중해서 우리 군인들한테 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종사들도 지금 마구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 잡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조종사들이 나간다 그러면 잘 내보내고 분기에 한 번씩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전투기를 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민항기를 조종하다가 그런 미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35살에 나간다 그러면 45살까지 한 10년 동안 유사시가 되면 전투기는 사와도 되고 빌려도 되니까 조종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비행 시켜놓으면 금방 전투에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좀 도입하고 수당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해군들도 지금 난리라고 그럽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 잠수함 승조원을 교육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수함 승조원들이 없어가지고 잠수함을 운영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원자로를 관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그건 4, 5년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굉장한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시간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15시간, 20시간을 근무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제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군인이 머리가 좋아서 계산적인 군인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에 몰두되어 있는 군인은 하여간 우리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도 교육기관에서 리더십 교육하고 군인의 길이라는 그러한 그 가치관의 교육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보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껴서 입소문으로 자기 친구나 동생한테 야 이거 할만해.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 군복 입고 나라 지키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어? 라는 그러한 인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지키는 게 자랑스럽고 나라 지키는 게 나의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군에 들어왔으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수인재?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군인들도 들어와가지고 최전방 근무보다는 아스팔트 장교라는 말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공부나 하러 다니고
고급 부대에서 근무해서 거기서 또 진급하고 야전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대로 된 기관총 하나 못 주는 그런 군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라는 생각부터가 공부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가 경직돼 있잖아요. 군인들은 이빨이 아파도 치과에 가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병도 병이지만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연관장교들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경직된 분위기를 좀 일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위에서부터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든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군대가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국정감사할 때 군인들을 상대로 할 때 국회에 부를 때는 사복으로 부르든가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막 소리를 지르고 망신을 주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군복이라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갑옷이고 죽을 때는 수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상징의 그 군복을 입고 갔는데 아무리 야단 맞을 짓을 쓸지언정 그렇게까지 그냥 막 호통을 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군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존중심이 생겨서 군복을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